지난 시간 우리는 고국천왕과 을파소의 개혁을 이야기했습니다. 진대법으로 백성의 배를 채우고 신분제를 혁파하여 능력 있는 자를 조정에 불러들였습니다. 48년간의 긴 통치를 마치고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고구려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강한 중앙집권 국가, 백성의 신뢰를 받는 왕국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뒤를 이은 산상왕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서기 227년 환도성은 애도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48년을 통치한 고국천왕이 세상을 떠났고 그의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을파소의 개혁, 진대법의 성공, 그리고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 고국천왕은 고구려를 작은 나라에서 지역 강국으로 키웠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고구려에게 휴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삼국시대가 한창이었고 조조가 세운 위나라는 삼국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야망은 중원을 넘어 북방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서기 227년 고국천왕의 장남 연불이 왕위에 올라 산상왕이 되었습니다. 그는 학문을 사랑하고 백성을 아끼는 현명한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에게 냉혹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는 조조가 세운 위나라가 삼국 중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부상했고 그들의 야망은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산상왕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며 거대한 제국의 압박에 맞서야 했습니다. 환도성이 불타고 백성이 학살당하고 왕이 산속으로 도망쳐야 했던 그 처참한 순간,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산상왕과 위나라의 그림자와 환도성의 비극입니다. 생존의 전쟁, 굴욕의 순간, 그리고 기적의 역전.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왕위 계승과 새로운 시대의 도전. 서기 227년 늦은 가을, 고국천왕의 장남 연불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전하, 선왕께서 남기신 유산은 막중합니다. 백성은 전하를 믿고 있습니다. 조정의 중신들이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산상왕은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버지 고국천왕은 48년간 고구려를 이끌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을파소와 함께 개혁을 이루고 백성의 삶을 개선했으며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무게가 자신의 어깨 위에 놓였습니다. 과인은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겠소.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지키겠소. 그러나 첫 조회부터 산상왕은 심각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을파소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명림답부는 80세를 넘긴 고령이었습니다. 고국천왕 시대의 중심 인물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 있었습니다. 전하, 급보입니다. 위나라가 요동의 공손시 정권을 멸망시켰습니다. 한 신하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산상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위나라가 우리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다는 말이오? 그렇습니다, 전하. 위나라는 이미 변경에 군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명림답부가 느린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허리는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전하, 위는 중원의 패자입니다. 그들의 군사력은 우리의 10배, 경제력은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정면 승부를 벌여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오?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외교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전쟁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산상왕은 명림답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동원령을 내리고 전국의 성곽을 수리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동시에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며 평화를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위나라의 야망은 이미 고구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첫 조회가 끝난 후 산상왕은 홀로 선왕의 침전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가 누웠던 침상, 아버지가 앉았던 책상, 아버지가 읽던 서책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만큼 나라를 잘 이끌 수 있을까요? 산상왕은 무릎을 꿇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밖에서는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산상왕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명림답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전하,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왕은 외로운 자리이지만 혼자인 자리는 아닙니다. 명림답부 대감, 저는 두렵습니다. 위나라가 너무 강합니다. 그들과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전하, 두려움은 현명한 왕의 징표입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왕은 무모하게 백성을 전쟁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는 왕은 나라를 적에게 넘깁니다. 전하께서는 두려워하되 지혜롭게 대응하십시오. 산상왕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2장 위나라의 야망과 변경의 긴장. 서기 230년 봄 위나라는 요동을 완전히 장악하고 고구려와 직접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위의 황제 명제는 조정을 소집하고 선언했습니다. 고구려는 오랫동안 변방의 위협이었다. 지금이 그들을 완전히 복속시킬 기회다. 유주자사 광구검, 그대에게 이 임무를 맡긴다. 광구검은 냉혹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공손시 정권을 멸망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고구려 정복 계획을 세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그는 고구려 국경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변경에서 크고 작은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위군은 소규모 부대로 고구려 영토를 침범하고 백성을 괴롭히며 군사력을 시험했습니다. 산상왕은 급히 조정을 소집했습니다. 위나라가 점점 대담해지고 있소. 이제 본격적인 전쟁은 시간 문제요. 대신들의 의견을 듣고 싶소. 한 신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위나라와 정면으로 맞서는 것은 자멸입니다. 우리는 방어에 집중하고 산악 지형을 이용해 기회를 엿봐야 합니다. 또 다른 신하가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하여 위나라의 진군을 막아야 합니다. 수세에 몰리면 환도성까지 위협받을 것입니다. 조정은 논쟁으로 시끄러워졌습니다. 산상왕은 명림답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명림답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위나라가 가지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산과 성입니다. 위나라는 평야에서 싸우는데 익숙하지만 우리는 산악 지형에서 자랐습니다. 적을 우리의 땅으로 끌어들이고 시간을 끌며 보급선을 차단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입니다. 산상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림답부 대감의 말이 옳소. 우리는 지혜로 싸울 것이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한편 위나라 수도 낙양에서는 광구검이 황제를 아련하고 있었습니다. 폐하 고구려는 오랫동안 우리의 골칫거리였습니다. 후한 시대부터 그들은 요동을 위협했고 지금도 우리 변경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명제가 물었습니다. 그대는 고구려를 정복할 자신이 있는가? 있습니다, 폐하. 그들은 산악 지형에 의지하고 있지만 우리 위나라의 군사력은 압도적입니다. 신에게 3만의 군사만 주신다면 1년 안에 고구려를 9년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명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다. 그대에게 유주의 모든 군사를 맡긴다. 고구려를 완전히 복속시켜라. 광구검은 무릎을 꿇고 명을 받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야망과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고구려가 얼마나 끈질긴 나라인지. 제3장 제1차 침공과 명림을 파소의 저항. 서기 238년 봄 위나라 광구검이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보병 3만, 기병 5천, 그리고 최신식 공성 무기로 무장한 대군이 고구려 국경을 넘었습니다. 위군은 먼저 변경의 소규모 성들을 하나씩 함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성문을 열어라.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위군 장수가 소리쳤지만 고구려 수비대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위군의 화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수비군은 학살당했으며 백성들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소식은 환도성에 전해졌습니다. 전하, 변경의 3개 성이 모두 함락되었습니다. 산상왕은 즉시 명림답부의 아들 명림을 파소를 전선 총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다. 명림을 파소, 그대에게 1만의 정예 병력을 주겠소. 위군을 막아라. 명을 받들겠습니다, 전하. 명림을 파소는 아버지 명림답부의 전략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정면 대결을 피하고 유격전을 펼쳤습니다. 밤에 위군의 보급부대를 습격하고 좁은 산길에서 기습 공격을 가했으며 거짓 정보로 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어느 날 밤 명림을 파소는 소수의 정예 기병을 이끌고 위군 진영 후방을 기습했습니다. 불을 질러라. 그들의 식량을 태워버려라. 고구려 기병들이 횃불을 던졌고 순식간에 위군의 식량 창고가 불타올랐습니다. 위군은 혼란에 빠졌고 많은 병사가 아군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광구검은 분노했습니다. 저 작은 나라 놈들이 감히 모조리 짓밟아버려라. 하지만 겨울이 다가왔고 보급선은 점점 길어졌으며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광구검은 결국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떠나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다. 다음에는 너희 수도를 불태워버릴 것이다. 산상왕은 잠시 안도했지만 명림을 파소는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전하, 광구검은 반드시 다시 올 것입니다. 이번보다 더 큰 군대를 이끌고 우리는 환도성의 방어를 강화해야 합니다. 산상왕은 명림을 파소를 국상으로 임명하고 전국에 군사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고구려는 더 큰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선에서는 명림을 파소가 직접 병사들을 독려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수가 적지만 땅을 알고 있다. 적은 길을 모르지만 우리는 안다. 밤을 이용하고 산을 이용하고 지혜를 이용하라. 고구려 병사들은 명림을 파소의 말에 사기가 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명림을 파소는 정예 기병 300을 이끌고 위군 진영을 기습했습니다. 달도 없는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내지 마라. 고구려 기병들은 말발굽에 헝겊을 감고 조용히 적 진영에 접근했습니다. 위군 병사들은 술을 마시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이다. 공격. 횃불이 던져졌고 순식간에 식량 창고가 불타올랐습니다. 위군은 혼란에 빠졌고 아군끼리 서로를 공격했습니다. 명림을 파소의 부대는 유령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기습이 수십 차례 반복되자 위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제4장 환도성의 비극과 왕의 탈출. 서기 244년 가을 광구검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2배 병력을 이끌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려의 심장을 찢어버릴 것이다. 환도성을 함락시켜라.
위군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주력군은 정면에서 환도성을 공격하고 별동대는 산을 넘어 후방을 차단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환도성 성벽 위에서 산상왕과 명림을 파소가 적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들의 숫자가 너무 많소. 산상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림을 파소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전하,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성이 있는 한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위군의 공성 무기가 성벽을 두드렸고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고구려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끓는 기름을 부어 사다리를 오르는 적을 막고 돌을 떨어뜨려 성문을 부수려는 적을 격퇴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성벽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고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사흘째 밤 명림을 파소가 산상왕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환도성은 더 이상 지킬 수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있고 식량도 바닥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하오? 전하께서는 피신하셔야 합니다. 전하가 살아계셔야 고구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대는 어찌할 것인가? 신은 남아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것이 신의 사명입니다. 산상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함께 떠나자 명림을 파소. 함께 살아남아 다시 일어서자. 전하, 누군가는 남아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의 운명입니다. 산상왕은 소수의 신하와 함께 환도성을 탈출하여 동쪽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명림을 파소는 남은 병사들과 함께 최후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환도성은 함락되었습니다. 광구검은 성에 입성하여 왕궁을 불태우고 무고한 백성 수만 명을 학살했습니다. 환도성은 피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환도성 함락 직전 성안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한 젊은 병사가 명림을 파소에게 다가왔습니다. 대감, 우리는 이제 끝입니까? 가족들을 지킬 수 없습니까? 명림을 파소는 병사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가 여기서 하루라도 더 버티면 전하께서 동쪽에서 재기할 시간을 벌 수 있다. 우리의 저항은 헛되지 않다. 하지만 대감, 우리는 모두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는 아마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죽음이 고구려를 살린다.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병사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대감.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여성들과 노인들까지 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고구려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제후장 역전의 기회와 비류수 전투, 환도성 함락 후 광구검은 승리에 도취되었습니다. 산상왕을 찾아내어 사로잡아라. 고구려를 완전히 무너뜨려라. 위군 추격대가 동쪽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구려의 험준한 산악 지형을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위군은 끝없는 산과 계곡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보급선은 점점 길어졌고 식량은 부족해졌으며 날씨는 점점 추워졌습니다. 명림을 파소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병을 이끌고 위군의 보급부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저들의 식량을 태워라. 보급선을 끊어라. 위군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한편 산상왕은 동해와 옥저에 긴급 사신을 보냈습니다. 위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키면 다음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함께 싸워야 합니다. 동해와 옥저의 부족장들이 응답했습니다. 고구려와 함께 싸우겠소.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고구려, 동해, 옥저의 전사 1만 5천이 모였습니다. 명림을 파소는 이 연합군을 이끌고 비류수 근처에서 위군을 포위했습니다. 지금이다. 공격. 고구려 연합군은 삼면에서 위군을 협공했습니다. 위군은 혼란에 빠졌고 큰 피해를 입고 후퇴했습니다. 광구검은 더 이상 고구려에 머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산상왕은 환도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성은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고구려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가 해냈소. 우리가 살아남았소. 산상왕은 무릎을 꿇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비류수 전투 직전 명림을 파소는 연합군 장수들을 모아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삼면에서 적을 포위할 것이다. 고구려군은 정면에서, 동해군은 좌측에서, 옥저군은 우측에서 공격한다. 동해의 부족장이 물었습니다. 적의 수가 우리보다 많지 않소? 정면 대결이 가능하겠소? 적은 지쳐있고 보급도 끊겼으며 사기도 떨어졌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소. 옥저의 부족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우리 옥저는 고구려와 운명을 함께하겠소.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구려 연합군은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고구려 만세, 동해 만세, 옥저 만세. 위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방에서 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광구검은 황급히 철수를 명령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천의 위군 병사가 비류수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육장 재건과 화친 그리고 내실 다지기, 환도성 수복 후 산상왕은 재건에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무너진 것은 다시 세우고 불탄 것은 다시 짓고 상처받은 것은 치유하자. 백성들은 왕과 함께 폐허 속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성벽을 다시 쌓고 집을 다시 지었으며 농토를 다시 개간했습니다. 산상왕은 명림을 파소와 함께 성벽 위에 서서 복구되어가는 환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소.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전하? 백성의 단결과 동맹의 믿음이요.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오. 명림을 파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 하지만 당분간은 전쟁을 피해야 합니다. 외교로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산상왕은 위나라에 사신을 보내 화친을 제안했습니다. 위나라 역시 남방의 오나라와 총나라에 집중하기 위해 화친을 받아들였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었고 국경은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산상왕은 동해와 옥저를 고구려의 영향권 안에 확실히 편입시켰고 내정 개혁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고국천왕의 개혁을 계승하여 농업을 장려하고 진대법을 강화하여 백성의 삶을 안정시켰습니다. 고구려는 다시 한번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재건이 진행되는 동안 산상왕은 매일 백성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한 노인이 산상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전하, 전하께서 왕이신데 어찌 이런 고된 일을 하십니까? 산상왕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나도 고구려의 백성이요. 우리 모두 함께 일하면 환도성은 더 빨리 복구될 것이오.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하, 전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산상왕은 진대법을 강화하여 백성들에게 식량을 지원했고 전쟁으로 집을 잃은 이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고구려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제7장 산상왕의 유산과 후대를 위한 교훈. 서기 248년 산상왕이 재위 2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하께서 돌아가셨다. 백성들은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에서 명림을 파소가 조사를 읽었습니다. 전하께서는 진정한 왕이셨습니다. 강한 힘으로 적을 누른 것이 아니라 지혜와 인내로 나라를 지키셨습니다. 환도성이 불타던 그날 전하께서는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셨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산상왕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동천왕이 즉위했습니다. 과인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고구려를 더욱 강하게 만들겠소. 산상왕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결과 회복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것은 강한 군대만이 아니라 백성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이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산상왕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의 정신은 고구려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산상왕의 임종 직전 명림을 파소가 마지막으로 왕을 찾아왔습니다. 전하, 고구려는 전하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산상왕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대감. 그대와 백성들 덕분이요. 과인은 단지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요. 전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산상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인의 아들 동천에게 부탁하오. 고구려를 부탁하오. 산상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명림을 파소는 왕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에는 전국에서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통곡하며 산상왕을 애도했습니다. 산상왕은 고구려를 지킨 영웅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었습니다. 산상왕의 시대는 고구려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강대한 위나라의 침공, 환도성의 함락, 그리고 수많은 희생. 하지만 산상왕과 명림을 파소, 그리고 고구려 백성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정한 리더십이란 위기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백성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입니까? 강한 힘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입니까? 다음 편에서는 동천왕의 시대와 고구려가 맞이한 새로운 도전을 다룰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